안녕하세요, 매튜입니다. 또 링코스에 나와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또 택배가 주말 사이에 많이 쌓여서 이 택배를 링코스에 놓으려고 링코스에 나왔습니다. 하루 패턴이 비슷해요. 오전에는 링코스에 나와서 택배를 링코스에 전달을 하고, 오후에는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주문 들어온 제품들을 매입하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입을 어느 정도 많이 해놓기도 했는데 주문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도 제가 소싱을 하고, 혹은 다이소나 옷 같은 경우도 소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팝에 관련된 제품들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매입 당일 일들이 많습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당근이나 중고나라, 번장 같은 데 보시면 돼요. 이런 데서 소싱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큰 돈을 가지 않고 시작을 하잖아요. 대부분 셀러들도 그럴 거고요. 물건을 좀 싸게 매입을 해야 되죠. 굿즈가 좋은 점은 매입을 싸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로 돈을 안 들이고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K-팝 굿즈 관련한 제품 소싱도 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매장 오픈할 때 큰 돈을 들이지 않았어요. 같이 하시는 대표님이 한 3, 4개월 정도 매입을 직접 하셨고, 크게 돈 안 들이고 BTS 제품이나 이런 다른 제품들을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쌓아놓으니까 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 진열을 했는데 지금은 공간이 부족해서 위에 선반 위에다도 올려놨고, 저희 가게 안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다도 물건을 많이 쟁여놨습니다. 어떤 제품들은 또 그렇게 쟁여놓다 보니까 경매를 올리면 또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92년생 정사장 쪽에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제품을 어쩌다가 잘 보여주는 샘플식으로 올렸는데 그게 너무 빨리 팔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많이 쟁여놓게 되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K-팝 굿즈를 이베이나 혹은 해외 다른 플랫폼에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다만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룹들이 한국 혹은 해외에서 유행을 타고 있고 어떤 그룹의 어떤 멤버가 유명한지 이제 이쪽을 하시려면 트렌드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 소싱을 해야죠. 그리고 앨범에도 집중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부속품, 앨범 안에 있는 부속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게 이제 택배 작업인데, 제 뒤에 보면 택배가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저번에 본 것보다는 양이 적을 수도 있는데 저것도 한 거의 50건 정도 됩니다. 양이 작지 않고요. 소형 포장물이 조금 많아서 부피는 작아 보일지만 개수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링코스 저기 녹색 상자가 있는데 저기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저기 직원들이 와서 저 CBT 팀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 안에 보면 컨베이너 벨트가 있어요. 컨베이너 벨트에 그 박스를 올려놓으면, 공항에 보면 수화물 올려놓으면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 물건이 안으로 들어가고 검수를 하시고 체크가 되면 공항을 통해서 나가죠. 배송을 한번 해보니까 나라별로 조금 다른데 빨리 받는 분들은 일주일 안에 물건이 가기도 하고요. 브라질이나 혹 남미 쪽 혹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2주가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베이가 좋은 점은 리뷰가 긍정적으로 잘 달려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쿠팡이랑 다르게 되게 친절하십니다. 친절하시고 고객들이 잘 기다려줍니다. 물건이 늦게 가면 이렇게 부채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CS가 들어올 때 언제 물건 오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잘 기다려주고, 잘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꼭 편지와 선물을 하나 넣어줍니다. 왜냐면 굿즈 같은 경우는 선물을 넣어주기가 좀 용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지, 손편지가 좋은데 저희가 물건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손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어서 같이 보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손편지보다 추가로 하고 있는 거는 출력을 해서 따로 선물을 넣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뷰도 긍정적으로 달리는 것 같고요. 이렇게 물건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택배 같은 경우 배송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피가 커지면 부피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배송비가 많이 들고, 또 나라 설정을 처음에는 전 세계로 제가 다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배송이 되는 국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배송을 해서 어디 배송이 되는지, 어디에서 주문이 들어오는지 이런 걸 다 체크했는데, 이베이가 링코스랑 협업하면서 링코스가 물류를 담당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링코스가 좋은 점은 CS를 조금 잘 해주십니다. 제가 물건을 보냈을 때 물건이 안 가거나 혹은 스탠다드, 링코스에 보면 각 나라별로 US 스탠다드,
그리고 유럽 스탠다드, 오스트레일리아 스탠다드, 각 나라별로 이제 스탠다드가 있는데, 스탠다드는 한국으로 치면 정형화된 배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송비가 일정하고 비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스탠다드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와이나 태평양 연안의 섬 지역, 미국과 남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들 아메리카인데 이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타리카,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중동에 있는 지역, 그리고 지중해 섬 지역도 있고 뭐 이런 지역이, 아프리카 뭐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에는 스탠다드가 없습니다. 스탠다드가 없으면 보통 EMS 혹은 페덱스로 이렇게 물건을 보내게 되는데, EMS는 우체국에 보면 우체국 EMS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 간 애들한테 물건 보내줄 때 EMS로도 많이 보내거든요. 뭐 김치나 반찬 같은 거 보내실 때도 EMS로 많이 보내십니다. 다만 EMS도 가격이 조금 나가고요. 한국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페덱스라고 물류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페덱스로도 물건을 링코스에서 변형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스탠다드로 물건이 가지 않을 경우 페덱스로 변경해서 보내주긴 하는데, 요율표가 다 달라요. EMS 페덱스는 조금 더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물건이 확실하게 가기도 하고, 가지 않는 지역, 조금 약간 복잡하거나 위험한 지역으로도 갑니다. 저는 전 세계로 풀어놓다 보니까 메일이 와요. 링코스 담당자한테 메일이 오는데, 이런 물건은 스탠다드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페덱스로 변경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물건 보냈으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다시 받으면 리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페덱스로 변경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제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어떤 기록을 하고 있냐면, 어떤 지역은 스탠다드가 없고 안 가기 때문에 페덱스로 변경, EMS로 변경, 혹은 브라질의 어느 위험 지역은 물건이 안 가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 섬들 지역도 제외. 왜냐하면 이런 배송비에서 까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안 가는 지역은 빼주는 게 좋은데, 처음에 제가 왜 다 열어놨냐면 주문이 들어오는 곳들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팔고 있는 굿즈가 어느 나라에서 팔리고 주문이 들어오고 소비자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다 열어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 정책을 수정을 계속하고 있고요. 배송비 설정도 잘해야 되는 게, 처음에는 뭐 6불로 시작했다가 7불로 올리고 9불, 10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고 페덱스로 바꾸면 또 가격이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송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걸 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나라별로 또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보다는 조금 배송이 더 어렵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패턴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베이에서 제가 굿즈를 하다 보니까 컬렉션 개념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그러니까 수집하는 영역, 약간 골동품 수집하는 식으로 수집을 하시는데, 이런 성향들을 조금 잘 알고 시작을 하면 조금 더 판매를 용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출 잠깐 보여드리고, 매출 지금 33,000불 조금 넘었습니다. 하루에 600에서 1000불 정도씩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은 제품들을 조금 정리하고 다듬어 가면서 이제 상품을 가격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4만불, 이제 5만불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2월달 되기 전에 한 4만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특강을 할 예정이고, K-팝 굿즈를 살짝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K-팝 굿즈를 조금 풀어드리고, 특강 공지는 카페와 유튜브 그리고 채팅방, 카카오 채팅방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줌으로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택배 상자를 넣어야 돼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